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장동 비리의 주범 김만배 씨가 대법관에게 로비를 벌여서 대법원 판결을 2건이나 뒤집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 붕괴될 상황입니다. 여상훈 변호사님께 이 문제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지금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일면 톡과 간지에까지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게 그동안 좀 알려졌던 것 아닙니까? 네. 사법거래, 사법농단. 김만배가 대법원 판결을 2건이나 뒤집었다는 거죠. 예. 로비를 벌여서. 두 건인데 그중에 하나는 이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이고, 또 하나는 대장동 그 일공단 공원화 위호 소송, 행정 소송이죠. 어떤 A 씨가 거기에 자기를 사업자로 지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이재명 시장이 거부를 한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사건에서 이 A 씨가 그 사업자 지정 처분을 받았으면 대장동 사건이 불가능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김만배라는, 그것도 뭐 유력 언론도 아니고, 저도 뭐 머니투데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 것은 김만배 사건이 때문에 알았죠. 때문에 알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언론으로서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미미한 변방에 있는 그런 언론의 법조팀장 정도가 대법관을 움직여갖고 판결을 뒤집어 버렸다. 특히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이거 뒤집혀지지 않았으면 지금 이재명은 무슨 그렇죠. 존재 자체가 없는 겁니다. 경기지사도 당시 그만둬야 하고, 그 후에 벌어졌던 뭐 대권 후보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뭐 민주당 이 대표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것을, 없는데요. 어마어마한 걸 뒤집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뭐 오늘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만은 많은 법조인들이 2건 다 좀 대법원에서 이걸 뒤집은 게 좀 의외다, 좀 비상식적이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그 선거법 위반에서 왜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됐냐면은 자기가 어떤 공개 그 선거 과정에서 왜 토론 절차에서 자기 스스로 말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물었을 때 그걸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나서지 않고 그냥 대답을 안 하고 있었다. 그냥 묵비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는 표현의 자유고, 그거는 뭐 자유지, 그걸 가지고 자기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걸로 볼 수 없다. 이걸로 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대는 지금 충북지사는 김영환 바른미래당 그 후보로 나왔었는데, 형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그 강제 입원 시켰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런 적 없다.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다. 현실적으로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권순일 대법관이 아주 뭐 숨쉴 공간이라는 이론을 내세워가지고 뒤집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 강제 입원에 대해서 그걸 상대방이 물은데 대답을 안 하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건, 본인이 나서서 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건, 이거는 사실 결과는 그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를 못하게 하는 거는 유권자한테 판단에 혼돈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나서서 이야기하면 혼돈을 주는 거고, 상대방이 묻는데 대답을 하는 거, 이거는 혼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우리 법률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들로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법의 취지를 잘 살펴보면 유권자한테 혼돈을 안 주는 건데, 어느 거는 지가 직접 나서면 혼돈 주고, 상대방이 묻는데 가만히 있으면 혼돈 안 준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소극적으로 작은 거짓말 했는데 뭐 그런 정도 가지고 그러냐는데, 우리 여 변호사님도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그 판결 나왔을 때 여러 번 얘기하셨고, 또 대법원 그 재판 연구관들도 원래는 2심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했는데 권순일이가 그걸 뒤집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연구관 해봤습니다만은 대법관이 연구관 생각하고 달리 생각하면요,
결국은 다른 근거를 막 끌어모아가지고 약한 근거지만 그걸 갖다 주는 게 연구관들이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하는 거는 대법관이지 연구관은 서포트하는 입장이지 그렇기 때문에 연구관들이 어떤 의견을 낸다고 해서 이게 대법관이 다른 생각해버리면 이건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순일 대법관이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걸 했는지 몰라도 2심도 고등부장 아닙니까? 고등부장이면은 사실 뭐 고등부장부터는 대법관이 내일 돼도 이상하지 않은 법관들이라고요. 왜냐하면 고등부장, 법원장에서 대법관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경륜이 가진 사람이 이거는 유죄로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볼 정도면 이거는 명백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구관들은 사실 진짜 대법원에서 연구만 하기 때문에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청탁을 받거나 할 수도 없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거든요. 사건 자기 거기서도 유죄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대법관 한 사람이 아마 그때 사실은 6대5로 갈렸습니다. 영수 대법원장은 항상 전원 합의체 할 때 마지막에 5쪽에 그냥 표 한 장 그런다고 그랬네. 그래서 7대5니까 실질적으로는 6대5예요. 그 정도로 이거는 문제가 많고 근데 그 6명 중에 고 교수님 맨날 말씀하시지만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진보 쪽이라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분들이 뭐 생각에 대해서 내가 왈부왈부 하는 건 좀 문제 있지만 심정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심정적인 지지를 할 수 있어요. 생각 자체가.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권순일 대법관이 선임 대법관이었다고. 선임. 이게 뭐 대법원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생각이 왔다 갈 때는 선임 대법관하고 사이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전원합의체에서 특히 그러겠죠. 그것도 안 그래도 좀 도와주고 싶은데 누구를. 그래서 그 5명은 뭐 제가 좀 다 아는 그 정도 할 사람들이다 싶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무죄로 갔는데요. 결국 6대5. 저는 6대5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갔는데 제가 그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 평이 괜찮았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근데 권순일 대법관이 그러면 그 이후에 나와가지고 화천대유 고문하고, 이것 때문에 그러냐. 저는 권순일 대법관이 돈 때문에 그랬다고는 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은 건 맞는데. 아니, 제가 볼 때는 권순일 대법관을 김만배가 그 판결 전후에서만도 서너 차례 들어갔고, 8번 들어갔는데 김만배는 처음에 대법원에 이발소 갔는데 권순일 대법관 이름을 댔다는데 권순일이가 그거 이발사입니까? 이발소에? 모르죠. 8번을 왜 만나러 가고 갈 때마다 비타 500을 들고 갔다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대법관 만나는데 비타 500 들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판사 만나면서 저는 비타 500 들고 가는 사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 사건을 하는데 무혐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검사가 엄청나게 고맙더라고요. 사실 변호사들로서는 뭐 청탁을 안 해도 결과를 끝내주면 고마운데 그래도 진짜 비타 500이나 좀 사들고 갈라 해도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좀 쏙도 보이는 것 같고. 이제 그럴 정도면 사실 우리 피고인을 기소해도 싸들고 가야 돼요. 비타 500을.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제 인격이. 그 정도로 고매하지는 않은데. 그러면은 그 사실은 대법관한테 비타 500 들고 온 사람은 제가 그 연구원 때 몰라. 방이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같은 바운더리지만 떨어져 있어서 못 봤지만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대법관한테 비타 500이 그게 뭐 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비타 500이 들었는지 거기에 안에 뭐가 딴 게 들었는지 한 1억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5만 원짜리면은. 우리 그 권순일 대법관에서는 저는 그 좀 믿고 싶고 어쨌건 근데 그래 권순일 대법관이 저는 돈 가지고 움직일 사람 아니다. 저는 다른 동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걸 뭐 제가 권순일 대법관을 모르면서 그런 말 하는 건 좀 위험해서 제가 안 하는데 다른 큰 뭔가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뭔가 해줄 것이 있었지 않느냐. 그것도 물론 기대를 김만배가 했겠죠. 약속을 했을 거예요. 대법원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봐야 하는데 김만배 그 녹취록에 보면은 권수를 움직여서 그건 내가 뒤집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대법관을 그냥 기자들이 막 드나들면서 그렇게 만나는 적은 나는 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판결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판결이 벌어졌는데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러 오는 사람을
8번이나 만났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일이죠. 이거는 뭐 보통의 관계는 아니라고 보이죠. 예. 왜냐하면 대법관 자리에 오르는 어떤 분들은 있죠. 아무도 안 만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법관은 아무리 친해도 그 외부인을 만나는 걸 극히 상관은 대부분 그렇게 생활하는데 권순일 대법관은 그 당시에 8번을 만났다는 거는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의문이 있고 뭔가 동기가 따로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사건 보면서 이 법조 출입 기자들이 조금 아무나 찾아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법관들을. 자기 기자라 그러면서. 그래서 그 법관들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사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을 때는 그걸 안 만나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히 만나려면 공보관, 네. 최소한 수석부장 네. 통해서 이야기를 뭐 묻고 하든지 해야지 네. 담당 진짜 당의 판사를 만난다는 거 있죠. 이거는 기자들이 사실 요새는 좀 덜한데 특히 시골로 가면은 무슨 이상한 신문 있지 않습니까? 환경신문, 경찰신문, 법률신문. 예, 지역에 가면 뭐 이상한 신문 많아요. 여기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저도 지방에 근무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은 거의 브로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시골에는 변호사가 많지 않으니까 결국 그 지역 사람들은 제일 쉽게 통할 수 있는 데가 그 지역의 그런 기자들이거든요. 그게 근데 지역에 조그만 법원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전부 다 문제가 될 텐데. 그럼요. 대법관이란 분이 이렇게 그 김만배하고 어떻게 친한지 뭐 김만배 고향이 뭐 대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권순일 대법관은 그 자체에서 있죠. 어떻게 보면 대법관 자격이 없는 거죠. 지금이야 이야기하지만 본인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거다. 본인 하나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대법원도 로비하면 다 뒤집히는구나. 이렇게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제가 변호사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그 판결이 자기 뜻대로 안 나오면 전부 다 상대방이 로비를 해서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번에 국민들이 이번에 김만배가 2건에 뒤집었다는 거 볼 때 전부 다 이제 변호사를 안 찾고, 로비할 사람을 찾을 거예요. 로비스트 찾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게 확인됐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제1공단 그 공원화. 네. 이것도 이미 주상복합으로 인허가가 났는데, 이재명이가 그 공원화 하겠다 해갖고 그걸 중단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2심에서 패소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김만배가 로비해갖고 뒤집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 대법원 일부라는데 대법관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인허가 다 나갔고 공사를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딱 중단했는데 그러니까 2심에서는 재량권 남용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대법원도 이상한 판결을 했던데요. 뭐 거기 보면은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했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하더라? 파기 자판. 예, 자판.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그 당시에 이미 어떤 실체가 거의 없어져 가지고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원고가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이 소송하다 죽어버리는 경우, 이혼 소송 같은 경우.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도 회사가 있어요. 없어지는 경우. 파산 정도까지는 안 되고 왜냐하면 그건 청산법인은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혼 소송하다가 한쪽이 죽으면 이게 소송이 없어져 버려요. 각하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2심까지는 원고가 잘 살아 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원고 자체가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각하한다. 그거 각하로 파기 자판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2심에서 재량권 남용이라 한 거 있죠. 요런 거는 재량권 남용으로 2심에서 판결하면 거의 대법원에서 안 건드립니다. 그러겠죠. 재량권 남용에 관한 판단은 2심에서 거의 정권이다. 이걸 갖다 대법원에서 건드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대법원 일부에 진짜 저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주 특이한 판결이 또 나온 거죠. 근데 그게 왜 해필이면 전부 다 대장동 이재명 관련 사건만 그래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로비로 대법원도 얼마든지 자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항소심처럼 승소를 했다면은 대장동 사업이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이 김만배가 나중에 큰 소리 친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된 거 봤느냐? 나 때문에 다 된 거야. 이렇게 큰 소리 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권을 가져와 버린 거 아닙니까? 그 김만배는 이름이 기자지
사실은 대법원 브로커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법원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 뉴스타파라든가 보면은 판검사, 현직 판검사까지 로비를 해갖고 술값 다 대납해주고 골프 쳐주고 골프 칠 때도 수백만 원씩 예. 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사법부 하면은 좀 믿었죠.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고 법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대법원 하면은 거기에 로비가 통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김만배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대장동 사건에서 지금 시작돼 가지고 지금 대법원 로비 이야기가 쭉 나왔지만은 아까 나중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 정령하게 만든 조직도 메모 이런 걸 볼 때 이게 그냥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대형 게이트가 되지 않을까. 지금 정관계, 뭐 법조계 이거는 문어발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그 로비를 했던 사건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됐다. 이번에 이재명 사건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한번 정화될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 단초를 이재명 대표 또는 그 김만배가 한 대장동 사건이 제공해줘서 어떻게 보면 좀 불행이지만 또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한테 로비한 것도 권순일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김만배도 진술을 한 것은 이 재판 때문에 만난 게 아니고 법률 전문지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이 권순일 대법관이 당시 대한변협회장이 이찬희였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그 법률 전문지를 갖고 있었는지 그 사람하고 가까워서 그거 좀 잘 말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자주 만났다. 그랬는데 이제 인수는 안 된 거예요. 안 됐죠. 본인이 뭐 거부를 하니까 뭐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수를 하면은 권순일이를 거기 회장으로 모실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법률 전문지에. 그런데 그 8번 만난 게 법률 전문지를 인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본인으로서 이제 권순일한테 로비 차원에서 만났다 간다면은 선거법 회부된 전날 바로 가고 선거하는 날 바로 또 선거 전에 가고 선거가 끝나는 그 다음 날 칼지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법률 전문지라는 게 지금 뭐 법률 신문인지 저희들이 변호사 법조인들이 보는 법률 신문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로비를 한다면 8번을 할 게 아니고 그 대한변협 회장이 사실 법률신문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대한변협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없어요. 권순일 대법관이 소개해줬으면 그다음부터 대한변협 회장을 찾아가서 로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왜 대법관을 찾아가서 로비를 해요? 한번 소개해주면 끝나지. 대법관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로비 부탁받아가지고 대한변협 회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무슨 신문사 인수를 도와준다? 이거는 참 그거는 전혀 설득력이 없죠. 말이 안 되고. 근데 그 권순일 대법관이 김만배 말이 맞다 하더라도 왜 만난 날짜가 전부 다 의미가 있는 날짜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김만배 말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고 이 사건 전후 맥락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상식적이고 그게 어떤 인간의 그 머릿속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 뭐 평론하거나 아니면 우리 거기서 유튜브 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김만배나 권순일 대법관이 우리 욕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할 소지를 안 만들어줬어야죠. 자기들이 반론을 하려면은.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이 지금 이야기 우리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 사건 주심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의 주심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로정희 대법관인가가 주심이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대법원 사건의 주심이 아님에 있죠. 적극적으로 안 나섭니다. 아까 선임 대법관이라 했지만 선임 대법관이라는 거는 법 제도에는 없고 다만 이제 대법관 중에서 가장 빨리 그 임명된 사람. 우리말로 뭐 고참이다 이거죠. 고참이죠. 짬밥이 좀 오래됐다. 이 정도지. 그거 가지고 뭐 법관끼리 명령을 한다거나 부장판사하고 배석판사 정도의 이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을 제쳐놓고 본인이 더 열심히 그 무죄
뭐 이런 말 하면 됩니까? 구명운동을 할 정도의 네. 무죄 판결을 위해서 자기가 의견도 내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에 관해서 감히 무죄라고 주장할 만한 대법관은 별로 없을 거예요. 본인이 네. 법조인적인 양심이 있으면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사기죄 있죠. 이게 마치 어떤 자동차를 훔쳐다 놓고 이게 내 것처럼 네. 말하는 것도 사기지만 상대방이 이거 당신 참니까 할 때 가만히 있어도 사기죄로 봐요. 묵시적 기망이라고 그래. 그걸. 아, 예. 예. 근데 지금 권순일 대법관의 논리대로 하면은 이 자동차 거기에서 가만히 있는 건 사기가 아니다는 취지로 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이 이재명 대표 사건 그거 딱 한 건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특히 대법관 정도 되면 30년 이상 법관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사기죄에 관한 사건에 관한 판결 이런 게 머릿속에 전부 다 차곡차곡 집적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 볼 때는 지금 권순일 대법관의 숨쉴 공간? 네. 이런 걸 딱 보면 아니다라는 게 금방 나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어떤 특정한 정치적 동기에서 이거는 아니다. 이래버리니까 아무도 납득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권순일 대법관하고 그 동조했던 5명만 납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어제 MBC 보도를 보니까 거기도 이제 녹취록을 가지고 오니까 MBC 잘 인용을 안 합니다만은 녹취록은 팩트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거기에 김만배가 네. 내가 온갖 천재 로비를 많이 했다. 나의 방편은 튼튼하다. 내 별명이 이지스함이다. 내가 바로 이지스함이야. 이지스함. 그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모든 첨단 장비를 갖춘 이지스함이고. 그게 그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나는 누구한테도 돈 전달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할 것이다. 내 입을 어떻게 열겠나? 그렇죠. 네. 입을 어떻게 열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예. 답을 안 하면은. 예. 그런데 지금 권순일 이 사법거래 의혹이죠. 지금까지는. 재지난해 11월하고 12월 한번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소환해갖고 조사하고 그때는 이 문재인 정권 때 사법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수사도 안 하고 있고 거기다가 권순일은 그 돈이 그렇게 딸려나 변호사 등록까지 해버리고 그러니 참 이게 이런 일이라는 게 무슨 증거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서 부탁하고 그렇죠. 말로 오는 것은 뭐 머릿속을 압수수색한다든가 뭐 모르지 뭐. 거짓말 탐지기를 댈 수도 없고. 그래 김만배가 입을 열지 않으면 뭐 권순일가 입을 열 까닭은 없을 거고. 그렇죠. 그럼 뭐 김만배를 입을 열도록 압박하는 수단뿐이 없는데. 근데 이번에 좀 나왔지 않습니까? 뉴스타판과 거기도 나오고 그다음 여러 가지 메모장 같은 거, 그다음 정영학 그 녹취록 이런 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재명 수사에 너무 지금 검찰이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사가 조금 그렇죠. 약해진 면이 있어요. 본질 수사를 지금 집중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은 아마 권순일 대법관이다. 이거는 그 유무죄를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어떤 위상이라든가 이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가 무너져 버리면 믿을 수 없는 데가 돼 버리면 그렇죠. 이거는 민주주의의 한 축이 무너져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법치 국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로서 그걸 차라리 저는 무죄다. 아무 혐의 없다고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로비했는데 진짜 이발 권순일 대법관이 머리를 깎아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 나오는 게 낫지. 이게 그냥 그 유야무야 이렇게 될 때 오히려 사법부는 더 큰 상처를 입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제 의뢰인들이 마다 지고 나면은 상대방이 로비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당에 앞으로 이 사법부의 큰 축, 그 세 가지 축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법원,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변호사 이렇게 무너지면 결국 뿌록함한 활개를 치는 활개를 전부 다 이제 뭐 정관계 인사들 통해서 대법원에 로비하려고 그러지. 이거 뭐 변호사 왜 찾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 이렇게 되면 나라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 교수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무슨 유무죄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수사가 빨리 좀 진행되고 있죠. 나중에 좀 이게 이재명 사건 정리되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지 사법부도 살고
우리나라도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주기 바랍니다. 만일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런 독직 아닙니까? 이때 보면 그걸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번 그 선거법 위반 판결 그것도 재심회에서 취소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법원 조직법 이런 데 보면은 형사소송법 보면은 재심 사유의 하나가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로 처벌을 받으면은 재심 사유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김만배의 청탁을 받고 말을 했다. 한 사람이라도 이거는 전원 합의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법관 13명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한 명이라도 어떤 직무에 관한 범죄로 유죄가 된다면은 그건 재심 사유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